어느 날 갑자기 상하이 푸둥의 화려한 마천루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전력난이거나 그저 몇몇 건물의 관리비 체납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부실의 악취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공장이자 절대 잠들지 않는 성장의 엔진이라고 불렸던 곳이잖아요. 개혁 개방 이후 4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무섭게 팽창하던 그 거대한 함선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중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거품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경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비유하자면 수술조차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의 상태와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경제성장 목표치는 시장의 최저 기대치에도 못 미쳤고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유례없는 폭락장을 기록했죠. 오늘 우리는 그 파멸의 중심에 있는 가장 무서운 단어 하나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중국의 붕괴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인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장의 엔진이 이제는 서로를 잡아먹는 지옥의 톱니바퀴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내이주안입니다. 요즘 관련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죠. 하지만 그 본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말로는 내꺼나, 즉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이게 도대체 현실에서 어떤 느낌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꽉 막힌 터널 안에서 차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앞차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뒷차들도 질세라 간격을 좁히고 미친듯이 경적을 올려대기 시작하죠. 결과는 어떨까요? 아무도 단 1m도 더 빨리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고 위험만 커지고 모두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죠. 시커먼 매연 속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풍경, 그것이 지금 중국의 도로 위가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영화관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맨 앞사람이 화면을 더 잘 보겠다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면 뒷사람들도 시야가 가려지니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일어서야만 하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관객이 서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앉아서 볼 때와 비교하면 영화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모두의 다리만 끔찍하게 아파진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이주안의 핵심입니다. 밖으로 나갈 출구는 완전히 막혀 있는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상태입니다. 발전이 전혀 없는 과잉 경쟁, 즉 끔찍한 내부 소모전인 셈이죠. 영어로는 인볼루션이라고 번역되는데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진화를 뜻하는 에볼루션의 완벽한 반대말입니다. 과거에는 분명 에볼루션, 즉 진화와 확장의 시대였습니다. 파이가 무섭게 커지던 시절에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분명히 내 몫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이 인볼루션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파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숟가락을 든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배불리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옆 사람의 숟가락을 빼앗아야만 하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말 그대로 노력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과거와 똑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이제는 10배, 20배의 뼈를 깎는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1시간 더 일하는 것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남들이 잠잘 때 일하고 남들이 밥 먹을 때 일해도 겨우 지금의 제자리를 유지할까 말까 한 처절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들 사이의 경쟁을 넘어 기업과 국가 시스템 전반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조차 최근에는 내부 단가 후려치기와 끔찍한 하청업체 착취라는 전형적인 내이주안식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죠. 기술 혁신으로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노동력의 고혈을 쥐어짜내어 억지로 유지하던 성장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이 단어의 역사는 꽤 깊습니다. 1937년 미국의 인류학자 알렉산더 골드나이저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원시 문화를 연구하면서 예술이나 문화가 외부로 확장하지 못하고 내부에서만 무의미하게 복잡해지기만 하는 현상을 정체된 복잡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정교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품을 끝없이 조각하는 것과 같죠. 이후 1963년에
클리퍼드 기어츠라는 학자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농업을 연구하며 이를 경제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식민 지배 때문에 외부 확장이 막힌 상태에서 인구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10명이면 충분할 농사일에 무려 300명이 투입되어 작업 과정만 무의미하게 복잡해지는 현상을 관찰한 겁니다. 그리고 1985년 학자 필립 황이 중국 농촌 경제를 연구하면서 이 단어를 한자 네이주안으로 번역해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저 학술 용어에 불과했던 이 단어가 202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 사회 전체의 숨통을 조이는 저주의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요?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개방은 분명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상흔을 딛고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를 부활시켰을 때 중국은 거대한 대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빛나는 희망이 있었죠. 당시엔 모두가 가난이라는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기에 성적만 잘 받으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파이도 무섭게 커졌고요.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 경제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서 성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치는데 명문대 졸업생은 매년 1,000만 명 넘게 쏟아져 나옵니다. 파이가 커지는 속도보다 고학력 경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면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가오카오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대 간의 시각 차이는 사회적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이 욕망만 크고 게을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혀를 차지만 청년들은 분노하며 반박합니다. 우리의 꿈은 그저 평범하게 취직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소박한 것인데 그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피를 말려야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적 격차가 문제라고 말이죠. 최근 한 인터뷰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청년이 쏟아낸 절규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는 하루 16시간씩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최고의 대학을 나왔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월급 60만 원짜리 단순 사무직뿐이다. 아마도 내일이면 당장 잘릴까봐 매일 상사의 눈치를 보며 묵음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말하는 게으름이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갈등을 어떻게 보시나요? 상층부의 기득권이 보여주는 오만일까요? 아니면 정말 청년들의 나약함일까요? 실제로 지금 중국 청년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명문대에 가기 위해 쏟아붓는 중국 가정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은 무려 7.9%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90%를 훌쩍 넘겼지만 정작 그들이 졸업 후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베이징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고 열악한 지하방에 모여 사는 이른바 개미족들의 숫자는 이제 10만 명을 넘어 집계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중국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무려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청년 둘 중 한 명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업률 위기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부모 밑에서 용돈을 받으며 집안일을 돕는 전업 자녀라는 이름에 허울 좋은 백수들이 청년층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을 넘어 한 세대의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연금 고갈로 인해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한 노인층과 아예 미래 자체가 지워져 버린 청년층 사이의 생존권 다툼은 이제 사회를 넘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쥐꼬리만 한 연금을 축내는 자식과 그런 자식을 원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 중국의 가장 단단했던 가족 공동체마저 네이주안이라는 암세포에 의해 안에서부터 무참히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기괴하고 슬픈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취업이 안 되니 너도 나도 도피처로 대학원을 선택합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해 이제는 명문대에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인 석박사 수가 학부생 수를 초월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학위가 발에 차인다는 뜻의 밴디저우 시대가 온 겁니다.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까지 따고도 구청 청소부나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제는 놀라운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거리를 달리는 배달 기사 중에 석사 학위 소지자가 수두룩하다는 사실. 지식인들이 배달 가방을 메고 매연속을 누비는 이 나라에 과연 무슨 미래가 남아있을까요? 특히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신품질 생산력 정책의 처참한 실패는 이 상황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첨단 기술로 꽉 막힌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서방 세계의 강력한 제재와 내부의 부패가 겹치며 반도체 굴기는 완전히 꺾여버렸죠. 특히 인공지능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 확보에 실패하면서 중국판 챗GPT를 만들겠다며
호기롭게 나섰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살아남았던 기술직 화이트 칼라 청년들조차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뺏기며 네이주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저렴하고 불평 없이 일하니 청년들은 이제 옆 사람이 아니라 숨도 쉬지 않는 기계와 목숨을 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적적으로 어렵게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침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은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니, 최근에는 007이라 불리는 주 7일 24시간 무한대기 상태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하루만 쉬겠다고 하면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밖에서 만 명의 청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줄을 서 있습니다. 고용주는 굳이 채찍을 휘두르며 윽박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내일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무급초과 근무를 하며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착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네이지안이 만들어낸 가장 악랄하고 완벽한 통제 구조입니다. 결국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심장이 터져라 죽어라 달리지만 그 누구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대한 비극인 셈이죠.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국가 경제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붕괴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은 중국의 이런 기형적인 구조적 결함이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대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가 금고를 열어 돈을 푼다고 해결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부동산 거품은 이미 굉음을 내며 터졌고 이제는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이른바 LGFV의 부채 규모는 무려 15조 달러에 달합니다. 15조 달러. 이건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의 머리로는 영의 개수조차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수렁입니다. 최근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이 막대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바로 올해 만기에 도달합니다. 원금을 갚을 능력은커녕 당장 이번 달 이자 낼 돈도 없는 지방 정부들은 이제 줄줄이 파산 선고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최근 들어 중국 전역에서 중소형 은행들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연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를 A는 영하의 날씨에 굳게 닫힌 은행문 앞에서 내 평생 모은 돈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노인들의 모습은 전 세계 외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타전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외곽에 화려했던 중산층 아파트들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이 단체로 집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앉으면서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안들이 무장한 채 방패로 그들을 밀어내며 통제하고 있지만 이미 바닥까지 무너져버린 국가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현재 중국의 진짜 민낯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 시스템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 공무원들의 급여마저 수개월 이상 체불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제를 수호해야 할 공안과 군인들조차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민심 위반은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무력으로 막아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시위대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분노를 참지 못해 아예 시위대 편에 서서 동참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죠. 어느 중소도시에서는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전면 거부하면서 도시 전체가 끔찍한 악취와 전염병의 공포에 휩싸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이 가장 밑바닥 말단 조직부터 무참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를 굴려야 할 생산 가능 인구는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감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절벽이 완벽하게 현실화되었습니다. 네이지안에 피말리는 경쟁에 완전히 지쳐버린 젊은이들은 아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당연히 출산도 거부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뀔 게 없으니 그냥 바닥에 평평하게 드러누워버리겠다는 탕핑운동,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알바 아니니 썩을 대로 썩으라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바이란 문화가 마치 흑사병처럼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짙은 패배감과 집단적 무력감이 14억 인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 폭발 직전의 압력 밥솥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먹을 빵이 없고 내일의 희망이 사라진 청년들에게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공산당의 구호는 그저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그들은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타국의 문화를 노골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치와 한복이
예전부터 자기네 것이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이 바로 그 비겁하고 처절한 몸부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이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니까 남의 귀한 문화를 훔쳐서라도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보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도둑질이 아닙니다. 붕괴하고 있는 내부 인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분산시키고 억지로 결속시키기 위한 독재 정권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국의 파렴치한 억지 주장에 결코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세계 곳곳의 사료를 모아 유네스코에 당당히 전달하고 잊혀져가는 참전 용사들을 후원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훌륭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익금을 참전 용사에게 후원하고 팩트로 무장한 사료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깨어있는 활동이야말로 중국의 막가파식 문화 침탈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중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그들의 외부를 향한 문화 침탈은 더욱 거칠고 교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수많은 세계고급 경제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중국의 거대한 붕괴는 미국의 무역 제재나 외부의 타격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 원인은 철저하게 내부에서 갉아먹기 시작한 네이주안이라는 치명적인 암세포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스스로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경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벽하게 거세든 암울한 사회,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잔혹한 독재 정권, 이 세 가지의 치명적인 독약이 결합한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피할 수 없는 몰락뿐입니다.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부의 결속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파괴적인 소모전에 빠진 제국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했던 고대 로마 제국의 타락부터 아시아를 호령했던 청나라의 비참한 몰락까지 모든 거대한 제국은 외부의 적이 성벽을 부수고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내부의 네이주안으로 인해 뼈대까지 썩어 있었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양회의 결과는 이 절망적인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할 능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도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며 인민들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과거 제국들의 비극적인 멸망의 역사를 이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태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붕괴는 이제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가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주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중국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아나무인격의 오만함과 무례함,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제멋대로 빼앗으려 했던 뻔뻔한 행태를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해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들이 대체 왜 저런 수습 불가능한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사라지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부정당하며 오로지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기형적인 사회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며 파멸한다는 그 변하지 않는 역사적 진리를 말입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공급망이 끊어지고 네이주안의 깊은 늪에 완전히 가라앉을 때 우리는 그 여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누구보다 발빠르게 탈중국 전략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핵심 미래 기술 분야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초격차를 벌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붕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인 동시에 위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기회입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에 기대어 손쉽게 돈을 벌던 달콤한 시대는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압도적인 기술의 질적 우위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야 할 절대적인 시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무겁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장담하건대 중국의 대붕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오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지표와 파산 소식들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한 네이주안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중국의 운명은 물론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 꼭 가슴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현재의 저 거대하고 무능한 권력은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끔찍한 분노의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1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더미,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수억 명의 인민들과 함께
그대로 침몰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날카롭고 다양한 댓글 하나하나가 이 복잡한 사태를 꿰뚫어보는 또 다른 훌륭한 통찰력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댓글과 응원은 저희 제작진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됩니다. 중국 경제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점, 혹은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통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모든 의견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음 영상 기획과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영상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최신 데이터와 최고 수준 전문가들의 시각을 종합해서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독보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드릴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조작된 경제 지표, 그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섬뜩하고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요동치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통찰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